야단명가 채널을 클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럼 재미난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시대에 공기 좋고 산세 좋은 배적골이라는 고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마을에서 가장 젊은 나이에 과부의 팔자를 맞이한 젊디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과부의 이름은 덕선으로 그녀는 16세 이 배적골에 시집을 온 뒤 이렇다 할 혼인 생활을 제대로 만끽하지도 못한 채 풍토병으로 남편을 떠나보내고 말았지요. 생전 남편은 무뚝뚝하고 아내 돌보기에 무덤덤한 사람이었던지라 덕선은 남편과 나눠본 말의 마디가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지아비를 제대로 모실 경험도 하지 못한 상태로 청산과부가 되었고 그 슬픔을 제대로 느낄 겨를도 없이 시간이 흐르고 말았지요. 후사도 채 보지 못한 상태로 홀로 외롭게 지내는 나날들이 이어지고 드디어 덕선의 나이도 어느덧 정점을 향해 무르익게 되자 뒤늦게 찾아오는 가슴 속 찌르르한 감정이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생전 남편이 남겨준 문전옥답이 제법 되어 세경을 놓고 머슴을 부려 그녀의 살림살이에는 일절 어려운 것이 없었지만 문제는 해가 식고 구름이 가득한 밤이면 어김없이 그녀를 찾아 스며오는 이 외로움이라는 놈이 덕선을 몹시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외롭고 외롭도다. 내 아직 창창한 육신을 지녔거늘 이처럼 매일을 독수공방하며 적적히 지내야 한단 말인가. 자신만큼은 여느 안악들과는 달리 외로움에 적응하고 순응하여 꿋꿋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덕선의 다짐은 보기 좋게 흐트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덕선은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리고는 짙게 드리운 어둠에 취해 이불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위로의 시간이 깊어지는 손장난으로 자신을 돌보던 그녀는 허탈감과 상실감에 그만 깊은 탄식과 슬픔을 내뱉었습니다. 그렇게 외로움을 쌓고 지내던 어느 날 과부댁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던 고참 격의 머슴 한 명이 풍토병을 얻어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농번기가 닥쳐 당장 일손이 급한 처지에 일이 되니 덕선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말았지요. 하필이면 가장 일손이 급한 시기에 일이 되니 참으로 큰일이로구나. 시기를 놓치기 전에 한시바삐 사람을 구해야만 하겠노라. 그녀는 하인 하나를 시켜 당장 실한 머슴을 구한다는 공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본디 성품이 어질고 남에게 피해주는 일을 꺼리던 성미의 덕선이었기에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집 앞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지요. 평소 세경을 넉넉히 주기로 소문이 나 있던 이유도 한 몫을 했습니다. 덕선은 일을 시켜달라 찾아온 사내들로 북적이는 대문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머슴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던 덕선은 어쩐 일인지 좀처럼 마음에 드는 자를 추릴 수가 없었습니다. 탁배기에 풀풀 찌든 냄새를 풍기는 자, 난 놓고 기역자도 몰라 간단한 셈조차 하지 못하는 자가 대부분이었지요. 사실 이는 당연했습니다. 농번기 전 급하게 구하는 공고로 착실한 일꾼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일머리가 좋고 힘이 너끈한 머슴들은 이미 농번기가 닥치기 전 서로 모셔가기 위해 세경 경쟁을 하며 데려간 터였고 농번기 철에도 선택받지 못해 도태된 뜨내기들만이 남아있으니 당연한 결과였지요. 하물며 개 중에는 험상궂은 관상의 눈동자에는 음심이 가득 드러나 홀로 지내고 있는 자신에게 엄한 짓을 할 것이 뻔해 보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각지에서 각양각색의 사내들이 몰려왔지만 하나같이 마땅찮은 자들 뿐이었답니다. 이 고을에 믿고 일을 내어줄 만한 사내가 이리도 귀했단 말인가. 그녀는 집안에 찾아온 사내들을 정중히 물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덕선이 실망만 잔뜩 안고서 허송세월을 보낼 때였습니다. 저기 계십니까요?
저 짝에 내붙은 방을 보니 이 댁서 일할 머슴을 구한다는 소리가 있어가지고 요렇게롬 찾아왔구만요. 이른 아침부터 덕선댁의 대문을 두드리며 찾아온 자가 있었으니 반가운 마음에 덕선이 대문을 열고 나가보자 제법 허우대가 듬직한 사내가 겸연쩍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꽤 똘망똘망한 눈동자에 번듯한 품새를 가진 첫인상으로 보건대 덕선의 마음에 쏙 드는 청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점은 달고 다른 저작거리 사내들과는 달리 어딘지 모르게 어색함이 깃들어 있는 순진한 몸짓이었습니다. 잔꾀 없이 우직하게 일할 것 같은 성실함을 풀풀 풍기는 외견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지요. 그래, 때마침 아주 잘 오셨네. 이리 들어오시게. 덕선은 헛기침을 하고는 사내를 마당 안으로 들여주었어요. 그래, 자네 이름은 무엇인고? 다른 곳에서 세경살이는 어찌 좀 해보신 경험이 있으셨는가? 쇠내 오복이라고 부르심 쓰고요. 이 일이라면은 윗골 정참봉 댁에서 나무찜을 해다 주는 일을 하다가 여기저기 소장농들 틈에 끼어서 날품이나 쬐깐 팔아봤지 한 곳에서 진득하니 세경살이로 써줘 본 적은 없어가지고 말입니다요. 이번 마님댁이 머슴질로는 처음이구먼요. 이를 따내려 거짓을 구할 수도 있었는데 경험이 없음을 술술 털어놓는 것이 또한 덕선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그래, 믿음직하게 일을 처리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할 수 있겠는가? 아이고, 그러면 입죠. 이래봬도 어릴 적부터 힘 하나는 타고났습니다요. 믿고 맡겨주시면 쇳내가 섭섭찮게 일감을 한번 잘 굴려보겠습니다요. 오복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팔뚝을 내보이자 선명하게 돋아있는 힘줄이 덕선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순 그녀의 심장이 요동을 치며 쿵쾅거리는 것이 자신의 귀에까지 들릴 지경이었지요. 그것은 덕선이 살면서 처음 겪어보는 희한한 떨림이었습니다. 그래, 알겠네. 그렇다면 오늘부터 한번 일을 해보시게. 농번기라 한창 정신없이 바쁠 테니 내 잘 부탁함세. 덕선은 붉어진 뺨을 애써 감추며 오복을 머슴으로 채용하였습니다. 이튿날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한 오복은 과연 일머리가 특출나서 전에 일하던 머슴의 그림자도 생각나지 않을 만큼 열심이었습니다. 시원스레 일을 해치우는 오복을 보며 덕선은 점점 더 그를 신용하게 되었지요. 입도 무거워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는 기색도 전혀 없었고 그저 묵묵히 제 할 일만 해내는 점 또한 믿음직하였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오복이에게 풀풀 풍기는 사내의 배포가 어찌나 아찔하던지 수확한 농작물이 든 자루를 한아름 지고와 곳간에 정리하다 말고 오복이 흐른 땀을 닦으려 앞서풀 풀어헤치자 소작농들을 관리하던 덕선이 그 모습을 발견하고는 두 눈이 휘둥그레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석갈의 뒤로 숨어 오복을 몰래 지켜보던 덕선은 그야말로 제 심장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복 저것이 아주 넝쿨째 굴러 들어온 호박이로구나. 저 널찍한 가슴팍이 참으로 단단해 보이는 것이 내 길고 긴 외로운 밤을 저런 사내가 풀어준다면 얼마나 안심이 될꼬. 덕선은 예전이었다면 꿈도 꾸지 않을 망측한 상상과 함께 달큰하게 흥이 오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복의 튼실한 품에 안겨 내달린 채 휘몰아치는 운우의 몸을 싣는 상상도 곁들였지요. 거하게 합의를 치르는 그림을 그리기에 이르렀을 때는 그녀는 이미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이성의 뚜껑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오복에게 욕심이 난 덕선은 혹여나 오복이 다른 집의 머슴살이에 눈을 돌릴 것이 걱정되어 끼니마저 풍성한 진수성찬을 내어주었고 오복에게 잔소리 한 번 없이 세경 또한 넉넉히 챙겨주었습니다. 아니 마님, 어째 이리 매달 세경을 쳐주십니까요? 세경이라는 것이 본디 1년치를 한꺼번에 치르는 것이 아니었습니까요? 게다가 약조해 주신 것에 비해 터무니없이 넉넉한 계산인디 감히 이걸 다 꿀꺽 받아도 될는지
겁이 날 정도입니다요. 오복이 내 일머리가 내 마음에 안성맞춤처럼 쏙 들어 조금 후하게 넣은 것이니 괜염치 말고 받아두거라. 사정이 이렇다 보니 먹고 살기 위해 머슴 일에 뛰어든 오복은 덕선에게 충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제 동네 또래 동년배들 머슴살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죄 고생만 하고 세경도 제대로 받지 못해 억울한 사연투성이인데 자신만 마치 별천지에 있는 듯 다른 세상이었으니 오복은 점점 제 마님인 이 덕선에게 깊은 마음이 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충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쩐 일인지 오복의 얼굴에도 수심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뭔가가 잘못되었구먼. 어째 내가 들어온 이야기랑 너무도 다른 것이 말이여. 필시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구먼. 이거 참말로 이러다 천벌이라도 받는 것 아닌가 모르겠다. 이 말이여. 읊는 사람들 피 빨아먹는 악독한 지주가 아니라 그짓부렁 한마디 안 보태고 하늘서 내린 선녀님이 따로 없는 분인디 말이여. 이건 필시 뭔가가 대단히 잘못된 것이구먼. 알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린 오복은 한숨을 크게 내쉬고는 곳간으로 들어가 하던 일에 마저 손을 뻗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덕선과 오복의 사이가 더욱 돈독해진 어느 날 밤. 그간 자신의 마음을 억누른 채 참아오던 덕선이 결국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벼르고 벼르던 덕선은 결국 하인들이 모두 잠든 삼경을 틈타 고양이 걸음으로 살금살금 오복에게 내어준 별채로 향했죠. 팔자로 누워 거하게 잠들어 있는 오복의 숨소리를 따라 조심스럽게 들어간 덕선은 숨을 죽이고 조용히 오복의 하초 위에 올라섰습니다. 촉감으로 전해지는 오복의 태산은 덕선이 상상으로만 맛보던 것보다 그 위세가 더욱 놀랍도록 대단하여 이를 내기도 전에 정신이 혼미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기나긴 외로운 밤을 지새웠다고는 하지만 명색이 자신은 머슴들을 부리며 세경을 놓는 마님의 위치였습니다. 한낱 이 같은 춘정을 참지 못해서는 자고 있는 머슴의 별채에 난입했을 뿐 아니라 천인공로할 사건까지 꾸미고 있다는 사실이 주는 긴박함이 오히려 덕선으로 하여금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어 타오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덕선이 봉숭아 빛으로 물든 고개를 숙이며 품어온 음심을 터뜨리려 할 때 이것이 웬일인가요? 한창 잠들어 있던 오복이 눈을 떠 벌떡 몸을 일으키고는 덕선을 잡아채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마님이여. 참말로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 라더니만 이러시면 아니 되십니다요. 깨어난 오복의 목소리에 덕선은 화들짝 놀라 잠시 몸이 굳어버렸지만 이미 일은 벌어졌고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춘정이 동해버린 자신의 몸도 이젠 어쩔 수 없어진 마당에 그야말로 이판사판이다 싶어 오복에게 말했지요. 이놈 오보가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았어도 이 일은 우리만 비밀에 붙이면 아무 탈도 없을 것이니라. 내 그간 너를 봐온 시간이 적지 않다마는 뭘 됨됨이를 니더 이리 하는 것이니 부디 오해는 말고 그저 받아들이거라. 나 또한 결단코 이러한 일을 벌이는 사람이 아니었거늘 너만은 내게 다른 생각을 품게 해주는 사내로구나. 촉촉함이 스며든 덕선의 목소리에도 오복의 저항은 완강하기만 했습니다. 결단코 안 됩니다요. 천지가 엄연히 나눠져 있는디 세경꾼이 어찌 마님하고 이런답디까요? 제가 이래서는 경을 칠 일이구먼요. 오복은 그 길로 덕선을 들쳐안고 별채 밖으로 밀어 쫓아내고는 방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졸지에 달 쫓던 게 꼴이 되어 우두커니 별채 밖에 서게 된 덕선은 야속한 마음을 뒤로하고 탄식을 뱉으며 자신의 안방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대단히 어색해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못 이기는 척 받아주길 바랬던 오복이 예상 밖의 저리도 완강히 나왔으니 덕선의 속이 말도 못했습니다. 여인의 정절과 품위마저 내려놓고
한낱 세경꾼에게 제 속마음을 다 보인 것이 참으로 수치스럽고 야속하였답니다. 그럼에도 오복을 향하는 불같은 마음만은 도저히 꺼질 기미가 보이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오복은 오복대로 하늘 같은 마님이 자신을 향해 저리도 육탄 공세로 나올 줄은 몰랐기에 어쩔 줄을 몰라 마님과 직접 마주치는 것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도 그간 품어온 춘심이 깊을 대로 깊었으나 성실하고 올곧았던 성품이 차마 선을 넘게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속절없이 시간이 흐르고 바쁘던 농번기도 모두 끝이 나고 추운 겨울이 도래하게 되었죠. 일거리가 떨어지는 겨울철이 되었으니 슬슬 오복과 덕선이 계약한 세경살이도 끝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입김이 펄펄 나오는 어느 추운 날, 오복이 주춤거리며 덕선의 방을 찾아온 것이었어요. 마님, 쇳내가 마님께 솔직하니 드릴 말씀이 있구먼요. 그간 어색하게 지냈던 오복이 한껏 진지한 목소리로 자신을 먼저 찾아오니 덕선이 반가움을 숨기며 그를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치만 살피던 오복은 이윽고 덕선 앞에 무릎을 꿇고 앉는 것이었습니다. 의아한 덕선이 어찌 그러냐 물어보려는 찰나 오복이 고개를 조아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그간 저를 물심양면으로다가 도와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 참말로 죽어서도 잊지 않을 것이구만요. 이것은 솔직한 제 진심입니다요, 마님. 아니, 느닷없이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더냐. 오보가 마치 어디 먼 길이라도 떠나는 사람인 양 말하는구나. 겨울이 되어 일거리가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오복이 내가 괜찮다면 나는 상관없으니 더 머물러도 괜찮단다. 다음에 세경도 너에게 놓고 싶은 마음이거늘 어디 다른 곳으로 떠날 심산이 생긴 것이냐. 저 같은 놈이 감히 마님 밑에 붙어 있는다는 것 자체가 괘씸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요. 솔직하게 그간의 모든 것을 실토하겠습니다요. 마님. 덕선의 자애로운 목소리를 들은 오복이 더욱 침통한 표정이 되었고 가슴 아프다는 듯 고개를 읊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쇳내는 젖작고을 박부사 어른이 일부러 이 집으로 보낸 말씀드리자면 밀정 같은 놈이구먼요. 마님 댁에 머슴으로 들어와 마님네 전답 문서를 훔쳐 오기로 약조된 이른바 도둑놈입니다요. 박부사 그 양반이 전부터 줄곧 마님네 알짜배기 전답을 노리고 있었지요. 아마 그간 지속적으로다가 마님께 그 땅을 팔라며 성화였던 적이 있을 것이고만요. 헌디 마님께서 순순히 땅을 내어놓질 않으시니 박부사 댁에 고리가 잡혀있는 제게 불호령을 놓고서는 쇳내의 빚을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이 집에 잠입하라 겁박을 놓았습니다요. 그리고는 기회를 보다 마님의 전답 문서를 훔쳐오라 명하며 말입니다. 마님께서는 없는 사람들의 피와 땀을 빼먹는 지독한 악덕지주이니 그리하여도 하늘이 용서할 것이라 말하면서요. 오복의 충격적인 고백에 덕선은 넋을 잃고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사색이 된 얼굴을 본 오복은 더욱 죄송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저 하나 살아보려고 마님을 배신하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헌디 저 들판의 한낱 축생들, 금수들조차도 자기 걷어먹인 주인만큼은 알아본다 안 합니까요? 저를 극진히도 대접해 주시고 거기다가 이 모자라고 쓸모없는 놈을 언감생심 사내로까지 여겨주시니 감지덕지 아니겠습니까? 그간 남의 집 품팔이를 해오면서 마님처럼 저를 사람 대접해 주시는 분은 일평생에 처음이었습니다요. 허니 제가 어찌 마님을 배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내막을 가지고 있어 감히 마님께 가가설 수가 없었던 것이구먼요. 오복은 모든 것을 실토하며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고개를 떨군 오복을 한참이나 바라보던 덕선은 복잡한 표정으로 잠자코 있었지요.
억겁 같던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덕선의 입술이 무겁게 열렸습니다. 내 너에게 하나 물어보마. 너의 빚을 대신 탕감해주고 그 땅도 박부사에게 순순히 내어준다면 그러면 어떻겠느냐? 예, 뭐라굽쇼? 듣지 않았느냐? 박부사가 원하는 땅 문서를 박부사가 원하는 가격으로 팔겠다. 이 말이다. 그리고 내게 묶여있는 고리의 빚도 내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그리하면 너도 더 이상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지고 살지 않아도 되겠지. 아니, 마님, 그게 무슨 천부당만 부당한 말씀입니까요? 그 땅이 어떤 땅인데 그것을 저 같은 놈 때문에 포기하신단 말씀이십니까요? 게다가 쇳내가 어떤 연유로 이 집에 들어온 것인지 아셨으면서 그러면서도 제 빚을 갚아 주신다니요. 오복이 파랗게 질린 채 벌벌 떨며 반문했습니다. 덕선의 낯빛은 한결 온화해져 있었지요. 내 잠시나마 너에게 야속한 마음을 품었던 것을 부정치는 않겠다. 허나 이렇듯 솔직하게 내게 모든 것을 털어놓은 데다가 천성이 악하지 못한 내가 지금껏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지내느라 그간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느냐. 내가 우리 집에서 일하는 동안 내 너를 자세히도 보아왔느니라. 너는 하나를 시키면 열을 해놓고 굳이 내가 나서지 않아도 될 일도 불평 한 번 없이 솔선수범하였지. 덕선은 고개를 들어 오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복이 달동 같은 눈물을 흘리며 훌쩍거리자 덕선이 웃으며 말했지요. 모름지기 사람은 귀 있어야 귀 돌아오는 법. 비록 물려받아 소중히 대해왔던 문전옥답이나 이는 포기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니라. 제대로 표현해보자면 내 너의 인품에 투자를 하겠다는 소리이지. 덕선의 마지막 말을 들은 오복은 결국 천지가 요동칠 만큼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는 덕선 앞에 연신 엎드려 절을 하며 100번 1000번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며 다시는 마님을 배반하거나 엄한 마음을 품지 않겠노라 읍소하였지요. 그러자 덕선이 배실배실 장난스레 웃으며 말했답니다. 상황이 참으로 적절치는 않다만 서로 간의 감정과 묵은 앙금도 일이 풀리게 되었으니 여기까지 말하고는 제 뺨을 봉숭아 빛으로 물들이고 뜸을 들이던 덕선이 이내 오복을 힐끔 올려다보며 부끄러움을 애써 숨긴 채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내 청을 거절하지 않을 테냐? 그러자 오복이 눈물을 훔치고는 콧김을 잔뜩 뿜으며 답했습니다. 천지가 유별하여 언감생신 마님께 손을 댈 주제가 아니라 생각하여 꾹 참아왔던 것이지 저 역시도 마님을 품에 안을 수만 있다면야 그까짓 곤장이 무섭겠습니까? 치도곤이 무섭겠습니까요? 그동안 담쟁이 덩굴마냥 마님을 향해 뻗어가는 제 춘심을 다스리며 꾹꾹 참아내느라 아주 그냥 실성이라도 하는 줄로만 알았구먼요. 오복이 자신의 가슴을 퉁퉁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리하여 서로가 서로의 눈동자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확인한 두 사람은 그 길로 서로의 몸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마음을 확인하였으니 맹렬한 기세로 그간 참았던 시간을 보상이라도 하겠다는 듯 잔세를 호령하는 범의 기세로 매섭게 몰아붙이는 오복이었습니다. 덕선 역시 그간 참았던 시간을 보상받기라도 하겠다는 듯 천지를 뒤흔드는 용의 기세로 빨아들이는 궁합이 절정에 치달아 깊어가는 배적골은 두 사람이 나누는 운으로 한층 뒤흔들리는 듯하였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란을 펼친 뒤 오복은 자신을 위해 땅을 내어놓고 빚을 탕감해 준 제 마님의 은덕에 보답이라도 하려는 양 낮에는 전보다 2배, 3배 열심히 몸을 놀려 일을 하였고 밤에는 지치지도 않고 마님을 위해 열성을 다하여 봉사에 매진하였으니 덕선은 땅을 내어준 것이 하나도 아깝지가 아니하여 항시 얼굴에는 웃음꽃이 떠나가질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나날이 생기가 돌고 어여뻐지는 덕선을 보며 이해하였지요. 이후로도 두 사람은 굳게 비밀을 유지하며 이 미래를 즐긴 덕분으로 덕선네 담벼락에서는
오래도록 웃음소리와 교성이 끊이질 않았다는 후문을 끝으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야단명가에 방문해주신 여러분, 참으로 감사드리옵니다. 다음 이야기도 즐겁게 감상해주셔요.